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쏟아지는 뉴스 속에 진짜 뉴스의 밑줄 그어보고 별표도 찍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박원석 전 정의당 사무총장과 함께합니다. 전화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직접 뵈려고 했는데 지금 네. 도로가 많이 막히나 봅니다. 네, 오늘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도착을 못했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밑줄은 여야 대선 후보들의 본선 예선 마지막 TV 토론. 네, 그거 보겠습니다. 일단 여당부터 가보시죠. 자, 어제 그 민주당 대선 경선 마지막 TV 토론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상 이제 여당 대선 경선의 유일한 쟁점이자 최후의 쟁점으로 대장동 사건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어제 TV 토론에서도 뭐 다른 내용들도 있긴 했습니다만 시종일관 이 대장동 이슈를 가지고 이제 공방을 벌였는데요. 약간 이제 창과 방패의 대결처럼 이낙연 후보하고 박용진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이제 그런 공세가 이어졌고요. 또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논리를 가지고 시종일관 방어를 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 이슈가 굉장히 숨가쁘게 전개되고 또 이슈의 파장이 확산되는 것만큼 이 창끝이 효율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논리가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인 관찰자로서 예. 여러 가지 모순되는 점도 있고 또 설득력을 그다지 그렇게 갖지 못하는 점도 있는데 과연 이 대선 경선에 승부에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 선거인단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론회도 네. 이 이슈를 가지고 공세하는 측인 이낙연 후보 측이 그다지 효과적으로 점수를 딴 토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어제 마지막 토론도 이렇게 큰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이번 주말에 서울 3차 선거인단 표심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예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거에 이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있고 예. 또 언더독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이제 당내 경선 같은 데서는 밴드웨건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격차가 미세하면 모르겠는데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고 이 이슈가 여론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후에도 뭔가 판세 변화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슈 자체에 의존하기보다는 뭐 진짜 승부수 같은 게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마 대장동 이슈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승부를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사실 그 유동규 씨가 구속됐는데요. 이게 그 권리당원들 말고요. 그 네. 일반 시민 참여하는 그 선거인단 투표 여기에라도 좀 영향을 좀 주지는 않으려나요? 뭐 일부 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판세를 뒤집을 정도인가. 즉 이재명 후보의 과반을 막고 네.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는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상당히 격차를 좁혀야 되는데요. 예. 물론 이제 여론에서는 이 이슈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뭔가 분노 같은 것이 확산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아무래도 선거인단으로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이 책임이 이재명 후보에게 있다라는 여론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 이낙연 후보가 어떤 면에서는 약간 역풍을 의식한 눈치 보기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말의 수위 조절 이런 것들을 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보다는 뭐 내가 후보가 안 돼도 이 사안만큼은 시시비비를 가리고 뭔가 책임을 가리겠다라는 결기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결기가 최근에 있었던 TV 토론에서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역풍을 의식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예. 그런 딜레마에 빠진 듯한 그런 모습만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이재명 후보의 본선 직행은 뭐 확정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이슈로 인한 리스크가 끝난 거냐 그러면 예. 그건 아니죠. 예. 여전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뭐 경선은 예선전이고 예. 본선이라는 실질적인 결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선에서 이 이슈의 파장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동규 씨 구속 이후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관리자로서. 근데 측근 네. 아니다. 네. 선을 그었는데 어떻습니까? 뭐 측근이냐 아니냐? 이게 따지는 거가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무슨 측근이라는 게 어떤 객관적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돼야 측근이다라는 거는 전부 상대적 기준이고 주관적 기준이기 때문에 예. 뭐 측근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이재명 후보는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네. 직무상 명백한 상하관계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제가 옛날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예. 그랬더니 2012년 5월 2일자 한겨레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리는데 예. 대장동 개발 시장 측근 의견 엇갈려. 무슨 내용이냐면 네. 시장은 그동안에 공공개발을 추진해 왔는데 네. 이거를 민관 공동개발로 해야 된다고 얘기한 최초의 발화자가 유동규 씨였다는 겁니다. 네네. 그 기사 속에 유동규 씨의 코멘트를 보면 이걸 공공개발로 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민간 공영개발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당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었는데 이게 도시개발공사에 흡수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연구하고 검토한 내용이다. 예. 그에 대해서 성남시 관계자가 비판하는 멘트도 실립니다. 네. 아니 주차장이나 운동장 관리하는 사람이 시장이 공공개발로 하겠다는 사업을 왜 나서가지고 저런 식으로 얘기하지? 이거 조사해야 된다. 근데 그 기사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바는 이미 그 당시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유동규 씨가 상당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또 상당한 어떤 본인의 계획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뭐 측근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이 사업에 한정해서 본다면 당시에 유동규 씨는 이재명 시장하고 상당 부분 이 사업의 그 계획에 대해서 예. 공유하거나 혹은 수기하거나 혹은 서로 이제 같은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닌가 그런 점들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고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이 대장동 의혹이요. 이게 어떤 어느 쪽으로 뭐 이게 튈지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조심스러운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뭐 후보 교체설 있지 않습니까? 이 시나리오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그런 얘기는 너무 이른 관측이고요. 예. 아직 이제 경선도 끝나지 않았고 네. 또 검찰 수사에서 유동규 씨가 구속은 됐습니다만 윗선의 책임으로 수사가 아직 확산되고 있다라고 볼 그 정황은 없고 예. 또 수사가 확산되더라도 이재명 지사의 어떤 법적 정치적 책임이 뚜렷해지느냐 그와 관련된 아직 뭐 움직임도 분명치 않기 때문에 예. 물론 뭐 호사가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좀 섣부른 전망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TV 토론 좀 가보시죠. 어제 2차 커트프로전 마지막 TV 토론인데 6차례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는데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6차례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얻은 게 많습니까? 잃은 게 많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이에도 설화가 굉장히 많았죠. 네. 게다가 이 뭐 손바닥 왕자 이걸 둘러싸고서 네. 역술이나 무속인들이 개입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오가고 어제 TV 토론에서도 그 얘기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로서는 데뷔전 아닙니까? 예. 근데 데뷔전 치고는 선방했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TV 토론에 상당한 역량을 발휘하는 유승민 후보나 또 홍준표 후보를 상대로 고전하지 않겠냐. 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물론 이제 뭐 윤석열 후보가 압도하거나 두드러져 보이는 토론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초에 예상처럼 홍준표 후보나 그 유승민 후보에 의해서 탈탈 털리는 네. 그런 토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론조사의 그 추이도 이 TV 토론이 시작된 이후로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요 이제 컷오프에서 4명으로 추리는데요. 네. 3명은 어느 정도 다 이제 짐작을 하는데 한 명이 누가 될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박 의원께서는 별표를 누구한테 찍겠습니까? 이게
이게 이제 4강으로 압축하는데 두 가지 관측 포인트가 있잖아요. 예. 하나는 1위가 누가 되느냐. 근데 그건 발표를 안 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4강 안에 누가 드느냐. 예. 지금까지 이제 3명은 확정적이라고 보고,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나머지 후보들 중에 하태경, 또 이 황교안, 예. 그리고 누굽니까 감사원장 하셨던 최재형, 예, 최재. 이 세 분이 예. 비슷비슷하게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네. 그 경선의 마지막 단계의 어떤 밸런스랄까요? 이런 걸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원희룡 지사가 예.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 네. 전략적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관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원희룡 지사랑 인터뷰했는데 이 말씀 들으시면 좋아하시겠습니다. 예. 네. 다음 밑줄 가겠습니다. 자, 윤미향 의원 공소장이 한 1년 만에 공개됐는데 여기에 그거 보시죠. 근데 안에 보니까 내용 보니까요. 언론 보도 보니까 뭐 식사 이런 게 있고 마사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요. 이거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보시고? 글쎄요, 뭐 아직 공소장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판결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의 항변도 있고 좀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검찰이 터무니없는 내용을 가지고 공소장에 기재하지는 아마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참 뭐랄까요, 좀 씁쓸하고 개탄스러운 내용들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게 다른 돈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 피눈물이 묻어 있는 그런 돈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단체를 운영하다가 그 운영 경비로 사용을 했다, 본인이 이렇게 항변하나, 그 내역을 들여다보니까 과연 이제 그런 항변이 설득력이 있을까 싶고요. 예.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저는 윤미향 의원은 더 이상 국회의원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정의당에서도 그 의원직 사퇴하라, 그리고 국회 윤리 차원의 징계 필요성 있다 이렇게 거론했는데 박 의원께서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예, 같은 의견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직 사퇴가 있었지 않습니까? 박상도 의원도 있었고, 그 전에 윤희숙 의원도 있었고, 예.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 이미 처리가 됐는데, 예. 이제 뭐 두 사안이 직접 비교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희숙 의원은 부친에게 제기된 투기 의혹을 가지고 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의원직이라는 방패막 뒤에 서지 않겠다 이러고 이제 의원직을 사퇴했어요. 예. 그리고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사의 대상이 된 상황인데 아들에게 준 50억, 사실상 뇌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그 심증이 굉장히 강력하게 드는 상황인데 예. 사퇴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시민운동을 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사실상 가로채가지고 사적인 목적으로 그걸 썼다면 이거 용서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예. 저는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불명예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고 의원직 사퇴에도 마땅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의 밑줄 박원석 전 정의당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